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뒤 불거진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 대통령실은 국민,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 첫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죠. 함정 및 몰카 논란에 이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미국 ABC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이 동작을 했던 것이 포착이 됐는데요. 단월드 관련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김세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세희 대표,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김세희 대표님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 뭐 너무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이랑 원래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항상 호흡 잘 맞다라고 했는데 우리 유비아 앵커께서도 사실 이게 딱 2번밖에 안 했었는데 네. 너무 호흡도 잘 맞고 방송이 1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재밌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많은 분들이 정말 네. 재밌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비아 아나운서가 알겠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어머나. 목소리도 예쁘다 이렇게. 어머나. 굉장히 감사합니다.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희 대표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니까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 어쨌든 좀 잘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이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이 우리 국민과 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이거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실 제일 핫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결국 약간 그 반일 감정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지난번에 에칭가스 사태랑 좀 비슷한 일인데 사실 이거보다 에칭가스 사태보다 이건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카카오톡처럼 또 네. 일본에서는 이 라인을 대부분 이 메신저로 쓴다고 하는데 네, 이거의 맞아요. 그 경영권을 일본이 뭐 침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반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좀 심각한 사안이 될 수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사실 이게 기업과 기업 간의 일이 맞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좀 일본 정부가 나선 면도 있고 또 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막겠다, 뭐 이런 상황도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이게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이 네. 또 뭐 다른 나라 가서 불이익되는 건 막자, 뭐 이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앞으로는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막 개입하고 이러는 게 올바르냐 마냐. 근데 그쵸,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게 또 국민 감정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네.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불이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싸워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불거진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정치권 이슈로 좀 번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박찬대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응하겠다라는 이 말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린다라고도 했고요. 또 정부는 즉각 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정부의 입장을 논하기 전에 네이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 입장을 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5월 3일에 이제 네이버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10일에도 지분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분을 양도할 의사까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는 좀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정부가 막아줘. 명시적으로 나온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강신업 변호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아주 하고 지금 계십니까? 핵심을 우리 유비안 앵커께서 굉장히 잘 짚으셨어요. 네. 지금 정부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네이버의 의사를 정확히 지금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먼저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네. 원래가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개발은 네이버에서 했지만 당시에 구글이라든지 세계적인 유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 라인을 갖다가 일본에다 이제 론칭을 하면서 손정의 소프트뱅크하고 50대 50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큰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결정적 패착을 둔 거예요. 50% 플러스 한 주. 네. 한 주를 더 가졌어야 되는데 50대 50을 했어요. 네. 그때는 손정의를 믿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제1교포가 하기 때문에 네. 또 돈이 필요했고 당시 또 일본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50대 50을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저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진이 우리는 3명인데 네이버 쪽은 네. 소프트뱅크 쪽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근데 기업이 가지지 못하면 네. 이거는 그냥 주식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어정쩡했죠. 그런데 금방 김세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 쪽으로 이 네이버의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이 라인 야후 저팬에게 지분을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말이죠. 이 행정명령이 판결처럼 강력한 효과를 가져요. 오. 우리하고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행정명령을 내리면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서는 어차피 경영권을 갖지 못할 바에는 네. 돈을 받고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철수를 하게 되면 8조 내지 10조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카카오 택시처럼 네네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라인은 넘기더라도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살리는 쪽으로 한다면 네이버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네이버의 개인 어떤 기업의 입장은 네. 사실은 그것을 침탈당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는 네이버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성태용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는 철수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 쪽에서 강제적으로 만약에 그 지분을 뺏어간다면 그건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정한 거고 네. 외교 라인을 갖다 총동원해서 지금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일본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소부장처럼 네. 그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네네.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그 반일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를 갖다가 친일 정부다, 네. 매국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은 언어 도단이고 네.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네.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라인 문제만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제법적으로나 우리한테 어차피 유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자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뭐 김세희 대표님도 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말 그대로 이게 그 좀 사실 이거는 그 뭐 한일전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네. 명백하게 네이버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이미 그 개인 정보가 51만 건이 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으로요? 네, 중국 쪽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네. 하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네. 팔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그건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3자들이 나서서 이거는 뭐 일본이 침탈했네, 뭐 이토 네. 히로부미의 뭐 자손이 뭐 했네, 이거는 네. 정말 잘못됐다. 이 반일 감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이버는 말 그대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네. 네이버의 입장이 어떤지를 먼저 들어봐야 될 당사자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그런
그런 사안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네. 민주당 일부의 사람들은 일본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의를 하고 승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본을 이겨야 되는 거지 반일만 한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문재인 때도 반일하고 죽창가 부르다가 네. 문재인 때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나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다 파탄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 가가지고 10개 중에 9개 혼밥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 네. 일본을 승이라고 극이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반일하면서 죽창가를 부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네. 이런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이거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런 건 감정을 싹 빼고 그야말로 맞아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네이버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이 다만 이제 이 라인과 같은 것은 일본 쪽에서 보면 우리 카톡과 마찬가지로 국민 SNS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자기들의 이게 지금 국가 기관 산업과 같은데 쉽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국 정권이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네, 하여튼 맞아요. 정치가 전부 다 망쳐요 대한민국은. 정치만 이렇게 안 하면 네. 얼마든지 네이버가 이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그렇죠. 네. 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좀 막 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를 이 외교부가 파악해서 일본에 항의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네. 좀 늦은 감이 한 발짝 살짝 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를 못했어요. 네. 네이버가 먼저 정리를 해서 네. 이제 우리 정부에도 알리고 했더라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입장을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네. 이 사기업에 아까 김세희 대표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안 하잖아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처럼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매국하는 건 그런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너무 억울해서 밥을 못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갑자기 밥 걱정가. 네네.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비판도 할 만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비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작년 11월에 이미 그 51만 건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빨리 나섰어야 되는 시기는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이 51만 건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네이버 너네 즉각적으로 정신 차리고 빨리 보안 철저히 해라. 일본 정부에서 이러면 좀 있으면 네. 난리 날 거다. 그때부터 나섰어야 되는 미리 거고요. 언지를.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좀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일부나 그 여성부를 이제 다른 부서랑 통합하고 이런 네네.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물 건너갔죠. 총선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와 함께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원래 외교랑 통상이 원래 합해져서 그렇죠. 정말 이런 문제 외교 통상부가 돼서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를 했어야 되는 문제다. 네. 그게 사실 서둘렀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러는데 원래 의원 외교라는 게 있어요. 네. 외교는 정보 외교가 있는 거고 네. 의원들이 외교를 많이 해요. 과거에는 한일 의원 외교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 때 일본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거의 단절시키는 바람에 한일 의원 외교가 거의 멈춰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뭐 한 겁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손 놓고 있다가 다 정부 탓을 하고 더군다나 이걸 매국 정권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련 뉴스로 이어가 볼 건데요.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이 당직자 등이 지난 13일에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이 부분 조국 대표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국을 보면 약간 코미디언 같고 약간 좀 약간 네.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 전에 이제 법무장관 그때 임명됐을 네. 때도 백팩을 메고 나오거든요. 텀블러를 들고 나오는데 네, 네. 텀블러가 매일 색깔이 달라. 그래서 제가 조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방송에서는 좀 네. 특이하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독도를 갔습니다. 13일 날 또 7, 8명을 또 그 군단을 거느리고 독도를 갔는데 원래 독도 가야 30분밖에 못 있어요, 사실은. 네. 오래 못 있어요? 예, 못 있습니다. 네.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네. 그러고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네. 네. 아니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문재인 때는 일본의 네. 식민지가 안 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나가서 2년 만에 들어서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라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라인 사태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네. 또는 라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넘겨준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이런 생각은 듭니다. 조국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원한이 있겠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근데 5월에 이 한을 품으면 이 지금 저 온리월에도 서리가 내리는데 네. 그 여성이 한을 품으면 이 서리가 내리는 건데 조국이가 그동안에 성을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이제 정부 대변인 이 네. 히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이 사전 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국 대표 방문을 강행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극히 유감스럽다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이라는 게 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 없죠. 근거 없는데 네. 걔들은 또 아니 근데 이번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이제 이 자기들의 고유한 영토라고 오히려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독도를 뭐 자기 땅이라 그러면서 약간 네. 좀 비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누가 불을 붙였냐면 조국이가 붙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국이가 가가지고서 1453년 세종실록 지리지 어쩌고 하면서 네네. 그건 또 뭐 거기 가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아니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뭐 독도 우리 땅 아니라 그랬어? 네. 이 얘기를 갖다 일본 측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조국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531년 팔도 총대에 보면은 우리 네. 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모두 친일 정권이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친일 정권이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독도가 우리 땅인데 독도를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독도를 언제 안 지켰습니까? 참 정말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떠들어대면 분쟁 지역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당장 그렇게 망언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사전 망언을 중지를 했어요. 요청했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그렇죠. 궤변의 시작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이가 이렇게 한 걸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 망언을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의 망언은 아무리 조국이가 저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때는 일본 대사를 한번 초치하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네. 방송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이번 사안은 말 그대로 라인 사태입니다. 라인 그렇죠. 사태. 라인 사태인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조국이 독도를 간 그렇죠. 거예요. 독도를 이거는 간 말 거예요. 그대로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사무실을 가서 그렇죠. 네. 예. 손정이 나와라. 예. 이제 손정이도 아니래요. 이제는 손마사요시래. 네. 예. 갑자기 그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계 일본인 손정희 네. 회장이 이제 그냥 손마사요시가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2019년 7월 달에 네. 문재인과 손정희 지금 저 사진에 저게 네. 회동을 무려 90분간 갔습니다. 무려 90,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2배 가량 네. 90분을 갔고 저러고 나서 3개월 뒤에 결국 저 야후 재팬이랑 네. 그 라인이 합병을 하게 돼요. 사실 저게 결정적이었다라고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는 다 쏙 빼고 지금 말 그대로 갑자기 뭐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네. 사실 이 사안은 정말 저 이제 손마사요 씨라고 하는 저 네. 손정희 씨한테 가서 항의를 할 문제를 뜬금없이 독도를 가서 지금 항의를 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네. 결국 이게 독도는 분쟁 지역이구나. 그럼 유엔 입장에서는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제소를 해서 이거 한번 판결해 보자. 네.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항소가 없어요. 네. 한번 판결 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면 네. 이미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 독도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일본 한복판에 가서 제주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렇죠. 네. 울릉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차피 네, 독도는 우리 땅인데 네. 거기 가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뭐 일본 넘보지 마시오. 정말 이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일본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그렇죠. 조국이 해준 거다. 네. 전혀 뜬금없는 주제로 지금 멍청한 짓거리를 해서 지금 일본이 오히려 덥석 물은 거죠. 그렇죠. 덥석 물은 지금 사안입니다.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따지고 네. 싶으면 소프트뱅크 앞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라인 앞에 가서 야후저편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네. 아니면 일본 저 총무상 앞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요. 아니 왜 독도 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라인 사태를 독도 사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보세요. 저쪽 지금 일본에서 당장 라인을 빼버리고 독도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오히려 조국 이 대표가 매국 지금 네. 이 대표다. 지금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까 또 우리 김세희 대표가 잘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소프트뱅크가 50% 그리고 네이버가 50%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야후저펜이 다시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야후저펜하고 라인하고 이 저기 합병을 하는 바람에 네. 50%를 야후저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야후저펜이 다시 라인을 갖다 지배하기 때문에 네. 사실 3분의 1밖에 못 갖고 있는 형식이에요. 네. 이 네이버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취약한 그 어떤 그 형태에 있는 거거든요. 이사도 갖고 있지 못하고. 네. 근데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한테도.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됐거든요. 저 손정희하고 굉장히 손잡고 어쩌고 티키타카 하면서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너무 네. 당연한 얘기를 지금 그렇죠. 가서 지금 뜬금없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잘했던 게 네. 독도에는 군인이 안 가 있습니다. 왜 군인이 안 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군인이 있을 이유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부러 거의 경찰이 가 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걸 가서 마치 분쟁 지역인 양 지금 그렇죠. 만들어버린 그러니까요. 건 이 조국입니다. 네. 네. 오히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국 대표의 독도행을 두고 이 일본 정부가 영토 수호 결의로 의연히 대응할 거다라는 글쎄 말입니다. 입장을 오히려 네.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일본 것 같아요. 관방장관이 영토 수호 결의로 의연히 네.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대 가장 센 표현인 가장 것 같아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조국이가 조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네. 라인이 쏘아올린 공을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엉뚱하게 지금 그 네. 왜 독도로 받아가지고. 네. 네,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죠. 이 최 목사는 함정 몰카 취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든 가능한 거고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 관련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불법 취재입니다. 불법 취재. 네. 일단 함정 취재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과정이 일단 불공정했기 때문에 모든 게 그 네. 무효고 곱하기 0은 0이 불법이고요. 되는 네, 것처럼요. 이게 마치 이게 대한민국은 원래 그 함정 취재, 함정 수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함정 뭐 수사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일부러 그 몸 그런 성매매 여성처럼 꾸미고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미국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함정 취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뇌물을 가지고 뇌물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찍고서 이 사람이 뇌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취재를 바로 이 최재형 목사가 했다. 이거 사실 목사라는 표현 쓰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한데 전 기독교인으로서 네. 이 사람이 그 사실 친북 성향도 되게 있고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본인이 그 범죄로 인해서 한 취재였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아예 성립되지도 않는 일이다라고 제가 뭐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럼 강신호 변호사님의 의견 아니 어떠십니까? 알 권리가 뭐 뚫린 입이라고 지금 그것도 뭐알 권리로 얘기하는데 아니 네. 지금 뭘 알려고 거기서 몰카로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네. 뭐를 갖다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네. 뭐를 취재하러 갔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 그죠? 네. 취재 네. 우리 기자님이니까 기자였으니까 네. 기자가 취재하면 취재의 대상과 취재의 목적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를 취재하러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본인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뇌물을 받는다. 글쎄, 그게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가 뇌물을 갖다 바치면 받나 안 받나? 네. 그걸 국민이 알고 싶어 합니까? 네. 예,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범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취재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최재형은 기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른 기자가 교사를 해가지고 취재를 합니까? 네. 이거는 취재라는 말도 안 맞는 것이고요. 네. 그야말로 이거는 제가 정치 공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치 공작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이는 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불려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범인으로 불려간 거예요. 네. 주거 침입죄, 건조물 침입죄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12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최재형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면 최재형 우리 씨라고 그럴게요. 네. 최재형 네. 씨한테 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그쵸. 않았다면
저렇게 12시간 네. 검찰에 네. 가서 불려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피의자로 취조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욕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최재형 이 몰카 범죄 사건은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이거는 너무 극악한 범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네. 네. 아니 세상에 몰카를 가지고 여성을 가서 찍는다? 만약에 그 여성이 말이죠. 네. 거기에서 어떤 금방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또 찍어가지고 또 내보내고 말이죠.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뭐 화장을 했네 안 했네 뭐 네. 등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날 것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한 나라의 영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나라의 영부인에 대한 그야말로 극악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디올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주고서 그걸 받으면 너는 뇌물 받았지롱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거 이래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네. 그건 또 나아가서는 정치 공작인데 실제로 9월에 저걸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11월에 저거를 그러니까요. 공개했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총선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던지기 수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해 네. 주셨었죠. 아니 제가 이제 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 최재형의 그 서울의 소리 공개가 나고 나서 제가 바로 건희상 회장에 복귀하면서 저건 네. 던지기 수법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최재형의 어떤 하나하나의 논리를 깼습니다. 그런 적이 사실 있습니다. 저 액수도 저게 네. 300만 원이라는 액수의 디올을 사실 저도 이제 직접 그걸 구매를 해봤는데 일부러 네. 디올 백이라기보다 약간 디올 클러치나 일종의 약간 장지갑 장지갑? 네. 정도 크기인데 일단 3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일단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네. 그 최재형이 결국 이거는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다. 그렇죠. 일부러 저걸 신세계백화점 가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의 상품을 사서 일부러 남들한테 보면 명품백을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 범죄를 함정 수사를 함정 취재를 했다 이런 점에서 더더욱 이거는 최재형 이 사건은 우리가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 돈이 300만 원이 누구 돈이냐면 네. 그러니까요. 서울의 소니 돈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명수 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명수 네. 아시죠? 네. 7시간 서울의 소리 녹취해가지고 기자. 서울의 네. 소리. 그래서 이제 백은종 씨도 20일 날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니 왜 그러면 이명수는 자기 돈을 300만 원씩이나 줘가지고 그렇죠. 네. 최재형한테 그 백을 들려보냈을까? 그러면 이거는 뭔가 공모, 네. 모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이 뒤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고 내지는 음험한 정치 공작의 세력이 있지 않나. 네. 다시 말하면 저걸 가지고 총선에 써먹고 나아가서 예를 들어 특검이라든가 탄핵 같은 데 써먹으려고 하는 정권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한테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네. 쟤들은 정권을 뺏기면 꼭 공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작, 세월호 공작이라든지 그쵸. 천안함 뭐 여러 가지 공작, 천안함 그 낭설, 그 네. 유언비어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네. 우리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저 좌파들의 음험한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의 이 몰카 취재 행위는 이 언론의 자유와 별개라는 문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언론의 자유는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보도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몰카 취재는 이 사생활 침해나 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부 분야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함께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연이은 집안 싸움에 하이브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엔터 주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추가적 하락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집안 싸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 그 하이브라는 곳이 정말 이제 네.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뭐 SM이라든지 YG라든지 JYP 이런 거를 다 그냥 다 뛰어넘는 정말 공룡 연예 기획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방탄소년단에 뉴진스까지 나오면서 네. 그거 말고도 뭐 많아요. 뭐 저기 세븐틴도 있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방송계나 연예계를 아예 하이브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굉장히 그 이 엔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사실 이게 이제 어제 기사입니다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이미 20만 원 선은 지금도 붕괴돼 있습니다. 사실 네. 어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 네. 이제 오늘도 어제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이미 이거죠. 이게 네. 바로 저게 어제인데 간신히 행보하고 있는. 네, 어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 이제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선은 이미 진작에 내려와서 20만 원이 되기는 좀 네.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 K-팝이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이 공룡 하이브라는 데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서 좀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워낙에 이 굵직굵직한 이 아이돌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입에 담기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 굵직한 아이돌들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인데 이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강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이브 주식 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쉽게도 네,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지금 뭐 좀 저게 보고 많이 있습니다. 나갔을 때는 뭐 지금보다 뭐 몇십 그럼요. 퍼센트 더 높았던 네. 거 아닙니까? 한 10만 원 정도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네. 뭐 그런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2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거는 많이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또 회사의 미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우려할 만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네. 어쨌든 간에 자원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사람 가지고 결국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술 갖고 먹고 살았고요. 네. 근데 지금은 기술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미국 같은 나라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영화 같은 거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이런 어떤 K-팝, 그다음에 나머지 또 K-컬처 등등해서 또 저 지금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또 뉴진스라고 하는 네. 뭐 이런 그룹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아는 더군다나 제가 저쪽에 대해서는 뭐 문외한입니다만은 네. 이 동남아 같은 데서의 그 인기라고 하는 거는 저 그룹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룹들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저 그룹들 때문에 한국 상품을 네. 사고요. 네. 이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브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또 방탄소년단이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네. 단순한 그런 연예 기획사 내지는 어떤 연예 그런 그룹 또 연예인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가지는 파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동차를 산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걱정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법의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뭐 가처분도 하고 네. 지금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이 하이브하고 어도어 사이에 네. 이걸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김세희 대표 얘기했지만은 하이브라고 하는 데가 또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또 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맞아요. 발생한 점도 있어요. 멀티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네. 자기들만 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얻어 독립시켜갖고 좀 네. 크게 네. 하고 네. 나도 좀 가질 수 있지만 다른데 이렇게 많이 대한민국이 전부 장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장악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네. 사실 이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네. 사실 서로 지금 막 업무상 네. 뭐 네. 배임으로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지금 막 난무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하고 사실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뭐 법적 싸움은 또 법적 싸움인데 네. 이미 끝난 사이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사실 네, 이렇게 그렇게 돼서 볼 수 그 있죠. 방시혁 네. 하이브 뭐 의장이라고 하는 의장이라고. 그분이 네. 굳이 저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온들 그게 과연 뉴진스가 제대로 될 것인가? 네. 라는 좀 회의적인 그렇죠.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혼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 강제로 우리가 끌어온들 뭐 그 가정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 맞아, 이혼수사하고 네. 똑같다는 말이 네. 네. 정확해. 네. 왜냐하면 방시혁 쪽은 남자고 민진 쪽은 네. 아니 이제 원래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네, 네. 이제 별게 다 나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나와. 정말요? 숟가락 정말에 이거는 뭐 가장 그 험악한 싸움이 원래 저기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네. 소송은 하여튼 네.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한테 한번 이렇게 접어갔지 이것도 나와.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여기서 정리를 이렇게 좀 합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좀 화해하지 않으면 네, 네. 별게 다 나오고 그렇게 네. 되면은 서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도 말이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듯이 네. 이 지금
연예 기획사 같은 것도 이거 명예 아닙니까? 네. 또 인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명예나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둘 다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하이브가 벌써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브도 주가 더 떨어뜨리지 말고 네. 여기서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레이블이 여러 개 있고 음반 제작하거나 유통하고 또 아티스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번에 양측 갈등이 멀티 레이블 전략의 맹점을 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전날에 있었던 라이브 방송에서요, 이 BTS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영상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YTN 있는 영상.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ABC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는 한국계 방송인이자 SDG 모멘트 사회자였던 주주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근데 보면은 확실히 좀 무언가 좀 이상한 손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김수희 대표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렇습니다. 그게 뭐 네. 이제 방탄소년단은 어마어마한 그 정말 전 세계적인 네. 그 아이돌이죠, 아이돌인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좀 저기에 많이 묻어가고 뭐 이제 유엔도 가고 뭐 네. 파리도 가고 뭐 네. ABC 인터뷰도 했는데 네. 저 자리에 저희도 이제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주셔서 알았는데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행동을 제가 좀 따라할 수도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 뇌호흡 그 단월드가 하는 뇌호흡 그 동작과 네. 굉장히 비슷하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네.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 그럼요. 네, 생각됩니다. 사실. 저 자리가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계신 자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뭐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보면은 긴장도 저는 많이 됐을 의도적으로 것 한 같아요. 거예요. 저 의도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보이거든요. 보여주기 식으로. 예, 그래서 저거는 긴장을 풀기 위한 기체적으로 저는 봐요. 네. 긴장을 풀기 위한 기체조 정도 하는 건데 어쨌든 저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방탄소년단하고 ABC 인터뷰하는 장면 아닙니까? 네.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재미를 봤죠. 네. 누구 말따나 네. 재미를 보는 그건데 어쨌든 저기 보면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화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도 그런다는 거는 네. 저 동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은 되네요. 맞아. 사실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아이돌 중에 네. 보면 또 이제 뭐 이제 보이 그룹이랑 걸 그룹이랑 몰래 몰래 연애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화면에다가 일부러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표식을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단순히 뭐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그 뇌호흡 체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하나의 그 나는 이제 단월들을 홍보해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걸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네. 요구를 받았다든지 네. 내지는 단월드 쪽으로부터 네. 어떤 관계가 긴밀하게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일거수일투족을 좀 쳐다보고 있잖아요. 전 네. 세계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하이브의 논란이 여기서 좀 멈추지가 않고 있죠. 이번에는 또 표절 의혹까지도 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재생했던 영상까지도 우리 보고 오겠습니다. I don't miss you every day. Don't need you anyway. Can't take your love away. It's easier said than done. Can't shout out when you won. Can't have my love run. Maybe sing like top of gun, bouncing like rainbow. And the love be on the drum.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요? 네, 감독님. 네. 이 노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그 유사성이 너무 깊어요. 음, 딴딴딴딴딴 이 라인을 똑같이 살렸는데, 그리고 또 둘이 또 똑같은 게 둘 다 마이너예요. 마이너풍이고 이렇게 음을 따보니까 둘 다 마이너의 같은 진행이더라고요. 코드 네. 진행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그 똑같은 표절 이런 걸로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비껴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음, 실제적으로 도의상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이 라인을 따라 썼는데 표절을 좀 바꾸기 위해서 뒤에 멜로디를 조금씩 몇 개를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음, 기본적인 이 펑키 리듬이 완전히 똑같고 일단 네. 리듬 똑같고 비트 똑같고 키는 다르지만 일단은 마이너가 똑같고 코드 진행 똑같고 이거를 고의성이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표절로 하기에는 뒤에 고의적으로 멜로디를 좀 바꾼 티가 나요. 그러니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딴딴따단딴 이 멜로디 라인을 네. 정말 너무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따단따단딴 했다가 따단따단딴 했다가 한 음씩 바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뉴진스 노래에는. 네. 그래서 이거 멜로디를 따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고의적으로 딱 갖다 쓰고 표절만 피해야지 하고 멜로디 몇 개 바꾼. 전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또 역시 뭐 아, 진짜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표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잘 비껴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은 현재 어떻게 좀 글쎄요, 들으셨을까요? 저도 저 들어보니까 저는 뭐 사실 음악은 음치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네. 이렇게 뭐 음악에 대해서 평론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 앞에 쿵짝짝 하는 게 비슷하게 앞에 쿵 들어가는 그게 많이 네. 비슷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표절 논란인데 사실은 우리 뉴진스가 네. 표절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뉴진스요? 우리는 무조건 표절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네. 7소절인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같을 때 표절이 되는데 네. 법적으로 그렇게 표절이 쉽게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 뉴진스는 워낙 인기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네. 조금 어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 그리고 곡을 취입할 때 네.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저 표절 가능성을 갖다가 검토하고 여러 번 그 점검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표절됐다고 알려지면 치명타를 네. 입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저거는 하여튼 뭐 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네. 뭐 저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도 좀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네. 표절이 딱 이건 표절이다라고 법원에서 판정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히기가 어려운 건가요? 예, 굉장히 뭐 이게 뭐 왜냐하면 이게 뭐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근데 교묘하게 약간 뭐 한두 개 다르고 이게 흐름이 비슷한 거지 뭐 완전 똑같이 안 뭐 하거든요. 누기가 네.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그렇게 똑같이 누는 경우에만 그렇죠. 이게 걸리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까도 보면 뉴진스의 이 버블검이라는 노래도 보니까 네. 작곡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저도 네. 이제 아까 리안 감독님과도 방송 이후에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요새 대한민국의 그 아이돌 노래들 만드는 관행이 네. 하나의 팀이 꾸려져가지고 야 너 요만큼 뽑아와, 요만큼 뽑아, 요만큼 뽑아, 요만큼 뽑아 해서 그게 이제 그렇죠. 합쳐서 공동 약간, 작업. 예, 아. 짜집기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와중에 누가 샘플링이나 뭘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기존에 있던 노래를 가져오고 살짝 변형하는 이런 관행이 생기는 게 사실 요새 아이돌 실제로 우리 저 리안 감독님은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이런 관행이 좀 문제다라는 게 사실 이런 표절 문제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조금 이제 또 이렇게 방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럴 거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그룹들이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뉴진스도 그렇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
김세희 대표 노래를 잘하더라고. 왜냐면 그 저기 시원시원하게요. 아니 저기 박정희 대통령 네. 그 노래 네. 나오잖아요. 네. 그 가세연에 나오는 그 노래 보고서 야 거기 김세희 대표가 부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네. 나 처음에는 몰랐어 누군지 설마 네. 했는데 본인이더라고. 아유.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 언제 리안 우리 한번 불러주시죠. 노래 한번 나중에 진짜 기회를 주신다면 네. 이제 리안 감독이라든지 준비되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대가.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서 네.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지금 방탄소년단의 논란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네. 뭐 단월드라든지 뭐 지금 뭐 또 또 지금 뭐 네네. 뭡니까 표절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한테 그렇게 방탄소년단한테 좋고 뉴진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하이브하고 미니진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불거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네. 정말 세계적인 그룹으로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사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둘이 싸우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네, 거예요. 나오는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사실 방탄소년의 팬덤도 당연히 더 크겠지만 네. 뉴진스의 팬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제가 볼 때 서로 제보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제보를 하면서 이 사태가 다 벌어진 것 같고 네. 사실 오늘도 사실 그런 뉴스가 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뉴진스 부모님들이 네. 방시혁 의장이 우리 딸들이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요. 근데 폭로했죠. 근데 오늘 기사에 또 뭐가 났냐면 네. 우리 방시혁 의장님이 네. 안면 인식 장애가 있으시다. 근데 그거는 올해 안 하는 이만 아, 못하는 그죠, 내용입니다. 그런 안 하는 얘기가 이만 서로 못- 서로 얘기하는 네. 거네요. 그 사람을 몰라본다는 걸 안면인식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금방 김세희 대표 얘기가 뭐냐면 뉴진스 이 저기 그룹 애들이 지나다니는데 같은 네. 회사니까 네. 네. 방시혁 이 의장이 인사도 안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 완전히 무시했다. 못 알아보기는 조금 너무 잠깐 시간이.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소위 이제 개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온 얘기가 그게 아니다. 또 네. 방시혁 의장 쪽에서는 또 네. 반박을 했어요. 네. 안면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안면 인식 장애도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이거를 저 뉴진스의 뉴진스. 어머니들 네. 부모님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민희진 대표하고 네. 또 다른 모 대표라고 하는 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다.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뉴진스 부모님들의 얘기인지 네. 아니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부모님을 판 건지 네. 또 계속해서 그렇게 소위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들도 지금 문제가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 아니 안면 인식 장애 오케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해도 인사는 받아줘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렇지. 이거는 네. 의도적으로 안 받은 거다. 네. 라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가 이게 안면 인식 장애라는 그냥 제3자로서 네. 누가 안녕하세요 의장님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가장 네. 좀 네. 느꼈던 게 이 네. 대부분의 이 멤버들이 네. 어리잖아요. 아, 그럼요. 10대죠. 10대인데. 10대는 20대 친구가 죠. 인사만 안 봐줘도 쟤 왜 저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네.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물며 방시혁이가 안 받았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야. 상처일까 이런 생각 그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네. 그래도 회사에 수장인데. 네. 아니 수장일뿐만 아니라 네. 어떤 음악 프로듀서로서는 탁월한 그럼요,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하늘 같은 사람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무시한다고 느껴졌다면 네. 10대하고 거의 10대죠. 10대 후반이고 20대 네. 초반인가요? 네. 네.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이 방송을 보고 방시혁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네. 인사를 좀 잘 받아주십시오. 인사 좀 제가 잘 혹시 받아. 만나더라도 인사 좀 받아주십시오. 인사하러 가시려고요? 아 그럼 우리 스타인데 네, 그런 기회가. 네, 네. 기회가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왜냐면 제가 좀 1분 시간 남겨서 네. 제가 그걸 채워드리려고 제가 이러는 예, 왜냐면 또 저희 네. 역할이 또 시간 채워드려야 네, 되는 게 그렇죠. 있어서 그런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그 뭐 아주 뭐 재밌습니다. 재밌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부모님이 그 미니진이 대신 보낸 거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니다. 우리가 미니진을 통해서 방시혁한테 하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방시혁한테 보내기 그렇죠. 좀 네. 그래서 한 거다라고 또 해명이 좀 나왔으니까 또 그것도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세희 대표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네. 강신업 변호사님 오늘 방송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뭐 3회째인데 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주는 또 눈부신 그리고 성장. 또 우리 뭐 유비아 아나운서님을 보는 네. 이렇게 또 즐거운? 이렇게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또 김소희 대표 감사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네. 굿.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